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재선의 세상을 본다. 오늘은 현무사가 소형 전술핵, 신의 지팡이와 소형 전술핵 중 어느 것이 더 위력적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3월 24일 충남 태안군 안흥시험장에서 시험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사가 운동에너지를 이용해서 북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 개발한 한국형 벙커버스터라는 보도가 뜨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무사의 탄두 탑재량은 무려 2톤에 달합니다. 비슷한 크기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2배에 달하는 탄두 무게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핵탄두 대신 운동에너지를 최대화하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한 정부 소식통은 현무사는 외기권 즉 고도 500에서 1000km까지 올라간 뒤에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함으로써 전술핵 수준인 TNT-1KT 즉 1000톤의 TNT를 터뜨릴 때 위력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현무사는 미국이 한때 개발을 검토하다가 포기했던 신의 지팡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주장합니다. 언론들은 신이 나서 신의 지팡이는 인공위성에서 9.5톤의 텅스텐 막대기를 지상으로 떨어뜨리면 거기서 나오는 운동에너지로 목표를 파괴하는 개념의 무기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현무사는 탄두 부분에 화약을 조금 넣는 대신 중금속을 다량 채움으로써 탄두를 무겁게 해서 운동에너지를 높였는데 이는 지구의 운석이 충돌할 때 만들어지는 파괴력을 상상하면 된다면서 믿거나 말거나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습니다. 신나는 언론 보도에 일부 국민들은 현무사를 북한의 핵무기와 맞먹는 무기로 인식하고 이제 우리 국군이 300m 깊이의 지하 벙커에 숨어있는 북한 지휘부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 아니냐며 환호성을 보냅니다. 물론 현무사 개발은 충분히 박수를 칠 일이고 ADD는 그런 박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톤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순식간에 공룡을 멸종시킨 운석과 비교되고 지구 저궤도에서 지상으로 내리꽂히는 신의 지팡이가 되어 북한 핵무기의 위협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절대무기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멀리 가도 한참 멀리 간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때 적극적으로 연구하다가 지금은 거의 접어두고 있는 신의 지팡이 라지 오브 가드는 과연 어떤 무기이며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무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 공군이 구상했던 신의 지팡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토르라고 불리웁니다. 프로젝트 토르는 길이 6.1m, 직경 30cm, 무게 8,000kg에 이르는 단단하고 뾰족한 텅스텐 봉을 인공위성으로부터 지구상의 목표를 향해 발사해서 운동에너지만으로 목표를 파괴하는 새로운 개념의 무기입니다. 신의 지팡이는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한 후에 대기권에서 타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속 원소 중에서 가장 녹는 점이 높은 텅스텐을 사용합니다. 텅스텐의 녹는 점은 섭씨 3387도입니다. 신의 지팡이는 영화 G.I. 조 리텔레이션에서 런던을 통째로 날려보내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미 공군의 프로젝트 토르에 따르면 텅스텐 봉에는 추진장치나 유도장치, 폭약이 탑재되어 있지 않아 오직 운동에너지만으로 지구 표면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엄청난 속도와 만만치 않은 질량, 날카로운 모양 때문에 전술핵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지닐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전술핵은 통상 TNT-1KT 즉 TNT 1000톤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전술 핵무기와 달리 방사능 낙진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적국에 과도한 피해를 주지 않은 채 후속 작전을 위해 아군을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장점까지 갖고 있어 가히 환상적인 무기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2015년 8월 21일 중국 텐진항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일어나자 인터넷에서는 미국이 발사한 신의 지팡이가 TNT-5KT의 TNT 5,000톤에 달하는 폭발력으로 텐진항을 초토화시켰다는 음모론이 한동안 유포되었을 정도였습니다. TNT 5,000톤이라면 TNT-5KT 즉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 15KT의 3분의 1에 달하는 위력입니다. 도시 하나쯤 가볍게 날릴만한 파괴력인데 당시 텐진에서는 수많은 건물들이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분화구처럼 거대한 구덩이가 생기고 인명피해만도 사망 114명, 부상 700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음모론을 즐기는 이들은 당시 미국이 신의 지팡이로 중국을 공격한 이후로 중국 정부의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한 미국의 보복, 중국 슈퍼컴퓨터 테너1 파괴, 그리고 시진핑 주석 암살 기도 등 3가지설을 열거합니다. 폭발 현장에서 불과 1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었던 슈퍼컴퓨터 테너1이 전원을 차단한 것도 음모설에 기름을 더했습니다. 2010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으로 기록된 테너1은 당시 손상을 입지 않았지만
슈퍼컴이 들어있는 건물의 유리창과 지붕 일부가 내려야 하는 바람에 전원을 일시 다운시켰었습니다. 과연 펜타곤이 중국 텐진항을 신의 지팡이로 공격했을까요? 미국이 중국 정부의 위안화 평가절하나 슈퍼컴 파괴를 위해 중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핵심 전자부품을 차단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은 텐진 폭발 사고가 나기 6개월 전인 2015년 2월부터 테너1보다 한 단계 앞선 테너2에 대해서 인텔 고성능 칩 재원의 중국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이다오에서 열린 비밀회의를 마치고 텐진시 방문을 준비하던 시진핑 주석을 노린 것이라는 주장 역시 터무니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에 대한 암살 기도만으로도 미국과 중국 간에 자칫 전면전이 발발하고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안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2대 강국의 지도자를 암살하겠다고 나설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모두가 국방과 무기 부문이라면 소위 천주국이라 불리는 미국이 아마도 토르의 망치처럼 한번 휘둘러서 적국을 파멸시킬 수 있는 신의 지팡이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즐거운 상상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아직 신의 지팡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신의 지팡이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 개발할 만한 무기로서의 가치가 아직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신의 지팡이는 6,500만 년 전 공룡을 전멸시킨 운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당시 멕시코 유카탄 반도 인근에 떨어진 길이 15km의 소행성에 마하 52, 시속 64,000km에 육박하는 엄청난 속도로 충돌해서 지구의 길이 193km, 깊이 32km의 구멍을 낸 사례를 떠올리면 곤란해집니다. 신의 지팡이는 길이 6.1m, 직경 30cm, 무게 8톤입니다. 소행성과 비교하면 바늘만큼이나 작은 텅스텐봉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레이더로 잘 잡히지도 않는 크기입니다. 인공위성에서 발사된 후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대기권의 저항으로 속도가 감소되어 종말 속도는 초속 1.9km, 마하 5.5가 조금 넘어서 TNT 3.46톤에 맞먹는 운동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TNT 3.46톤, 즉 TNT 3.46KT가 아닙니다. 물론 TNT 1톤의 위력이 작은 것은 아니지만 히로시마를 파괴한 원자폭탄이 TNT 15KT, 즉 TNT 15,000톤의 위력을 지닌 것과 비교하면 그리 놀랄만한 파괴력도 아닙니다. 재래식 폭탄 중에서 최대 위력을 지녀 폭탄의 어머니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모아브와 비교해도 산물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2017년 3월 아프간 동부 난가하르주의 IS, 즉 이슬람국가 지하 갱도기지에 투하한 벙커버스터 GBU-43B는 산을 흔드는 폭발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충격파로 94명의 IS 대원이 사망했지만 모아브의 파괴력은 TNT 11톤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IS 갱도진지 전체를 완전 파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북한과 이란처럼 수십, 수백 미터 지하의 지하 벙커를 건설한 경우에는 모아브로는 벙커 파괴가 불가하다는 평가가 내려졌었습니다. 텐진을 쑥대밭으로 만든 폭발의 위력은 TNT 5KT, 즉 TNT 5,000톤입니다. 3.46톤의 운동에너지를 지닌 신의 지팡이는 신의 영역은커녕 인간 영역에서도 그리 놀랄만한 위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 신의 지팡이는 너무 비쌉니다. 아프간에서 IS 대원 94명을 죽이는 데 사용된 모아브 한 발의 가격은 17만 달러, 2억 1천만 원입니다. 반면 신의 지팡이의 경우 개발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발사 및 운영 비용만도 천문학적 수준입니다. 현 수준에서 1파운드를 우주궤도로 쏘아 올리는 데 드는 비용을 대충 $10,000로 계산하면 6.1m짜리 8,000kg짜리 하나를 궤도로 안착시키는데 2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2,847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궤도에 진입할 때뿐 아니라 궤도에서 이탈해서 지구상의 목표를 향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위성에서 톡 밀어낸다고 지상으로 직각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성은 빠른 속도로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궤도의 진입, 수정, 이탈 모두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지구 정지궤도에서 달로 가는 에너지보다 지구 정지궤도에서 지구로 귀환하는 에너지가 더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차세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지상 기반 전략적 핵 억제의 경우 미사일 한 발에 약 2억 1250만 달러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미 본토에서 발사된 지 불과 30분이면 지구상 어느 곳이든 도시 하나를 잿더미로 만드는 위력을 지닌 ICBM보다도 신의 지팡이가 훨씬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셈입니다. 셋째, 신의 지팡이는 여러 개가 한 줄을 이루어서 움직입니다. 신의 지팡이는 ICBM과 같은 대규모 도시 파괴가 아니라 방사능 위험 없이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적 지휘부 벙커나 핵시설만을 콕 집어서 선별적으로 파괴하는 데 특화된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시간에 즉시 목표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최소 6 내지 8개의 위성에 신의 지팡이를 장착하고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구는 둥글고 위성은 100분마다 한 바퀴씩 지구를 돌고 있기 때문에 1개 목표당 6 내지 8개의 신의 지팡이를 보유해야만 원하는 시각에 원하는 목표에 대한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운동에너지만을 사용해서 목표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날카로운 재진입 각도로 발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발사 가능 시간이 짧아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넷째, 신의 지팡이는 운석처럼 빨리 날 수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운동에너지 역시 제한적입니다. 6.1m짜리 신의 지팡이가 히로시마 원폭과 같은 TNT-15KT의 충격을 주려면 초속 120km의 속도로 지표면에 충돌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구로 날아드는 대부분의 운석과 소행성에 가공할 만한 충돌 속도 역시 초속 10km에서 72km 사이를 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소위 넘사벽입니다. 한 계산에 의하면 신의 지팡이의 종말 속도는 초속 1.9km, 즉 마하 5.5가 조금 넘는 속도입니다. 이 속도로 14.5기가줄의 운동 에너지를 냅니다. 이는 TNT 3.46톤에 해당하는 파괴력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과연 어떨까요? 현무4 역시 외기권까지 치올랐다가 마하 10의 속도로 하강한다 해도 그 속도는 초속 3.4km에 불과합니다. 2톤의 탄두가 대기권에서 타지 않고 온전히 중량을 유지한 채 지상으로 내리꽂힌다 해도 8톤의 무게를 지닌 신의 지팡이보다 운동 에너지가 클 수는 없습니다. 즉 TNT 3.46톤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파괴력이 될 것입니다. 운석은 지구에 충격을 주고 거대한 소행성은 6,5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켰듯 언제든 지구를 파멸로 이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8톤짜리 신의 지팡이는 그저 지하 벙커 하나 파괴하는 것에 그칩니다. 신의 지팡이는 막대한 발사 및 유지 비용 때문에 현대의 첨단 미사일에 비해 결정적으로 유리한 점이 별로 없는 셈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크루즈 미사일은 적의 목표와 멀리 떨어진 안전한 지상에서 발사될 수 있고 불과 몇십 분 내에 목표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파괴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 높은 궤도에서 땅으로 꽂히면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 신의 지팡이가 가끔씩 미국의 무기체계 연구에 등장하면서도 아직까지 그리 큰 호응을 받지 못한 것은 결국 그만한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이마저도 모든 조건이 다 잘 맞았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추진 로켓이나 궤도 수정 센서가 부착되지 않아 종말 단계에서 정밀 유도가 불가능한 텅스텐 봉이, 텅스텐 막대기가 정확하게 적의 목표를 타격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입니다. 최근 미국은 신의 지팡이 연구를 접고 소형 전술핵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소형 전술핵을 실제 사용 가능한 핵무기로 인식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B-61-12는 가장 위험한 핵무기로 불립니다. 폭탄의 위력을 0.3KT에서 50KT까지 여러 단계로 사전 조절이 가능합니다. 정확도 역시 기존 B-61 폭탄이 110m에서 170m의 정확도를 가진 데 비해 30m에 불과할 정도로 높은 명중도를 보이는 데다가 지하 벙커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벙커버스터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구형 B-61의 정확도는 북한의 땅속 깊은 곳 핵시설이나 지하 벙커는 재래식 폭탄, 모함으로는 물론 지상 폭발 핵무기로도 어렵다는 주장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정답은 B-61-12와 같은 소형 전술핵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B-61-12는 없습니다. 현무사의 개발은 진심으로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현무사는 수많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에 하나일 뿐 TNT-1KT, TNT 1000톤의 위력을 지닌 전술핵 무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의 지팡이가 제법 큰 몽둥이라면 현무사는 폭약도 조금 넣은 작은 몽둥이에 해당합니다. 재래식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북한핵을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현무사는 신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신의 지팡이가 개발된다 해도 이는 그저 그런 무기 중에 하나가 될 뿐입니다. 영화와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영화를 자주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영화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 사람 폐인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핵무기를 개발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은 오직 굳건한 자주국방 태세와 탄탄한 한미동맹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